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시간에 우리 같이 공부할 내용은 바로 제곱근의 값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제곱근의 값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단순한 혹은 더 복잡한 그런 제곱근의 값을 우리가 정말 그 값을 목표적으로 좀 보자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뭐 루트 2라던가 아니면 루트 더 복잡하게 3.15라던가 이런 제곱근의 값이 얼마가 나올까 뭐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사람들이 얘네들 이 제곱근 즉 루트 안에 1.00부터 99.9까지 얼마부터 얼마까지? 1.00부터 99.9까지 들어있는 수들에 대해서 제곱근 값을 미리 다 계산을 해갖고요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제곱근 표라고 합니다. 이 제곱근 표는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듯이요 1.00부터 99.9까지에 대한 제곱근 값을 표로 나타내는데 단위는 1.00부터 9.99까지는 요거는 0.01 단위의 간격으로 이 값을 계산해 놨고요. 즉 1.01, 1.02, 1.03 이런 식으로 0.01 간격으로 계산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그리고 나서는 얘네들 10.0부터 99.9까지는 얘네들은 0.1 간격으로 계산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10.1, 10.2, 10.3 뭐 요렇게 0.1 간격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곱근 표는요. 모든 중학교 3학년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문제집과 교과서에는 다 맨 뒤에 이 제곱근 표가 부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책을 공부하시든 그 맨 뒤에는 제곱근표가 있기 때문에 한번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뒤에다가 요렇게 제곱근표를 따로 발췌를 해놨는데 바로 보이시나요? 오케이. 자, 뭐 전부를 선생님이 캡처할 수는 없어서 그냥 하나만 요렇게 캡처를 해놨어요. 자, 얘네들 일단 먼저 특징을 좀 살펴보면 지금 이 제곱근 값을 어디까지만 표현하냐면 소수 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해가서 소수점 아래 이 셋째 자리까지 표시했다. 계산해놨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구했다고요. 그죠? 이 소수점 아래 셋째 자리까지 구한 값들을 요렇게 지금 다 해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도대체 어떻게 보는 거냐 궁금하실 건데 선생님이 몇 가지만 좀 연습해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루트 1.72가 보고 싶다. 자, 루트 1.72가 얼마일까 라고 궁금하시면요. 일단 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는 왼쪽의 수들을 봐줍니다. 그러면 1.7에 해당되는 숫자 여기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 소수점 둘째 자리는 가로에 있는 수를 봐줍니다. 즉 2를 보면 되겠죠. 그래서 1.7과 2가 만나는 요 1.311 보이시나요? 요 수가 바로 루트 1.72에 해당하는 수예요. 그래서 이게 1.31이다 1.311이다 하고 요렇게 그냥 표를 보고 써주면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죠? 사람들이 이미 계산해 놨기 때문에 갖다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근표. 오. 자, 하나만 더 해보죠. 이번에는 2.09가 얼마일까? 루트 2.09가 얼마인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일단 당연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2.0을 찾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소수점 둘째 자리 9는 여기 있네요. 그러면 너희들이 만나는 요수 즉 1.446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셋째 자리 구한 값 1.446이군 하고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매우 편리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제곱근표를 보고서 우리가 제곱근 값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치만 문제는 항상 이렇게 표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제곱근 표에 없는 값들은 선생님 구할 수 없나요? 이렇게 얘기가 되거든요. 자, 정답은 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구할 수 없는 것도 있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할 수 없는 것들은 뭐 방법이 없으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면요. 걔네들은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바로 이 제곱근표에 없는 수는요. 얘네들 제곱근표에 있는 수가 나올 때까지 소수점을 앞뒤로 두 칸씩 움직여서 요런 꼴로 만든다는 겁니다. 혹은 요런 꼴.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은요, 당연히 A는요, 1보다 크거나 같고, 그 다음에 99.9보다 작아야 합니다. 99.9보다. 자, 이게 선생님이 아까 말로 열심히 설명했던 부분인데, 이 A라는 게 제곱근표에 써 있는 수다. 그리고 만일 이 N이 자연수다 라고 얘기가 되면요. 우리는 여기 이 모양에 해당되는 모든 제곱근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볼게요. 반드시 예를 봐야 되겠죠. 이게 무슨 소리야? 될 수 있거든요. 얘네들이요. 만약에 내가 루트 A 값을 구할 수 있다. 즉, 제곱근표에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건 그냥 표를 보고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100배가 되어진 수가 제곱근 안에 들어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제곱근 성질을 이용해서 너는 10 곱하기 루트 A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너희들에 요 같은 건 아니고요. 이렇게 너희들에 대해서 루트 A의 몇 배만 해주면 되겠다? 10배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요. 아까 선생님이 예시를 들었던 자, 요 루트 1.72 한번 잘 보세요. 루트 1.72가 얼마였습니까, 여러분? 얘네들 값은 1.311이에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1.311입니다. 그런데 얘네들 이 1.72 말고 다른 숫자, 즉 1.72 곱하기 10의 제곱 이런 게 왔다고 쳐볼게요. 제가 얼마가 온 거냐면 루트 172가 온 거죠. 자, 그럼 이 루트 172 값은 제가 사실 제곱근표에 없습니다. 제곱근표는 1.00부터 99.9까지예요. 그럼 172는 당연히 이 사이에 들어있지 않은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이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10의 제곱은 밖으로 빠지니까 10 곱하기 루트 1.72가 된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럼 너는 10 곱하기 루트 1.7이 얼마였다? 1.311이었다. 그래서 13.11이군 하고 요렇게 구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오, 괜찮죠? 그죠? 자, 그러면 이것 말고 또 다른 건 구할 수 없느냐? 또 구할 수 있는 것도 있죠. 누굴 구할 수 있냐면 루트 17.2는 제곱근표에 사실 있습니다. 자, 이 값은요 4.147이 나옵니다. 요거는 선생님이 제곱근표를 미리 보고 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 1.72에 10배거든요. 그러면 그 역시 제곱근표를 보고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172란 숫자, 요거 우리가 구해낼 수 있었죠. 자, 그러면 1720 계속 이렇게 10배가 되는 애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냐면 너 역시도 마찬가지로 루트 1.72가 아니고 이번에는 172라는 거를 170 미안합니다. 17.2에 대해서 100배를 해준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도 17.2라는 제곱근의
10배다. 그러므로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 곱하기 4.147이 되어서 41.47이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제곱근표에 들어있는 이 두 수만 알면요. 결국에는 숫자의 배열이 똑같고 10의 거듭제곱으로 계속 자릿수만 올라가는 애들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 두 수를 적당히 10의 거듭제곱인데 중요한 건 짝수 거듭제곱으로 나타내줘야 한다는 겁니다. 요렇게. 그 이유인 즉슨 얘가 제곱이 돼서 밖으로 요렇게 10으로 나가줘야 우리는 그 값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짝수에 대해서 두 칸씩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 말이 짝수 제곱 배열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모든 값들을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얘만 되느냐? 아니죠. 이번에는요, 자릿수를 낮춰볼 겁니다. 자, 요거는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내가 A라고 하는 얘네들 값이 이렇게 똑같이 1부터 99.9 사이에 있다. 그럼 당연히 이거 제곱근표를 보고 구할 수 있어요. 그런 다음에 요 기에다가 A 곱하기 100분의 1을 해준 수가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100분의 1이라는 건 10분의 1이 제곱이기 때문에 10분의 1 루트 A, 즉 루트 A보다 자릿수가 하나 낮아진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뭔 소리냐? 또 숫자를 얘기해 봅시다. 똑같은 숫자 갑니다. 1.72, 1.311, 그 다음에 17.2, 너는 4.147. 요 두 개를 아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요거보다 자릿수 하나 낮출 겁니다. 0.172 요렇게 자릿수를 낮춰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0.172 값을요 17이라는 숫자의 배열을 맞춰주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단 중요한 건 아까도 말했다시피 여기에 해당하는 n이 반드시 모여야 한다. 짝수, 즉 2의 배수가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는 누굴 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 17.2의 100분의 1배다 라고 요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너는 10분의 1의 루트 17.2입니다 라고 요렇게 써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17.2가 얼마였죠? 4.147이었나요? 그럼 10분의 1 곱하기 4.147 해주면 결국 너는 0.4147이다 라고 적어주면 되는 거고요. 또 자릿수 하나만 더 낮춰볼게요. 0.017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너를 보는 게 아니고 얘를 보는 거죠. 1.72에 대해서 100분의 1배 즉 자릿수를 이렇게 두 개로 낮춰서 보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표현이 되니까 너도 결국에는 10분의 1 곱하기 루트 1.72가 되어서요. 그럼 이건 얼마입니까? 1.311을 곱하는 거니까 0.1311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요. 얘네들 이 1.7이라는 숫자의 배열이 같게 그리고 계속 자릿수만 낮아져도 똑같은 방법으로서 내가 10의 거듭제곱꼴을 이용하여 걔네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반드시 10의 거듭제곱꼴을 이용하여서 제곱근표에 없는 제곱근의 값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 꼭 숙지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룰 내용은요. 우리가 이 제곱근에 대한 값, 그러니까 실제로 무리수의 값인 거죠. 그죠? 이 무리수의 값을 좀 구분해서 봐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우리 무리수는요, 크게 누구와 누구로 나눠볼 수 있냐면, 정수 부분과
그리고 소수 부분의 합이다. 이렇게 두 개를 분류해서 따로따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루트 2는요. 1.414 점점점점 한없이 쭉 내려가는 비순환 소수죠. 그럼 이 비순환 소수도요. 내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나눠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정수 부분 1 그리고 소수 부분 0.414 점점점 요렇게 두 개로 나눠서 본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로따로 우리가 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자, 루트 2는요. 우리가 얘네들 제곱의 성질을 이용해서 루트 2는 루트 1과 루트 4, 즉 제곱수를 보는 거죠. 이 두 수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알죠. 그러므로 너는 1과 2 사이에 존재한다는 걸 압니다. 왜? 너는 1이고 넌 2입니다. 그쵸? 그래서 1과 2 사이에 있어요. 아, 그러므로 루트 2는 1.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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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오겠구나. 요걸 알면서 우리가 얘네들 루트 2는 그래서 1. 얼마 얼마니까 정수 부분엔 무조건 1이 오겠구나 라고 정수 부분을 요런 식으로 써줄 수가 있죠. 다른 수를 또 예를 들면 루트 7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루트 7은 우리 루트 안에 들어오는 어떤 제곱수 사이에 있는 수죠? 오케이. 4와 9죠, 9. 4와 9. 이 두 제곱수 사이에 있는 수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너는 2구요. 너는 3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루트 7은 2. 얼마 얼마 얼마겠구나. 내가 이렇게 정수 부분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소수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거냐? 간단합니다. 결국에는 무리수는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으로 나누어지니까 무리수 통째에서 정수 부분만 탁 빼버리면 소수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즉 소수 부분만 따로 얘기하고 싶다면 너는 전체 무리수에서 정수 부분을 빼어 표현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이 친구 여기 있죠. 이 0.414 뭐 이렇게 나가는 이 루트 2의 소수 부분을 우리가 A라고 한다 라고 하면 이 A의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 루트 값에서 정수를 1을 빼자. 루트 2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루트 7의 정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소수 부분은 얼마다? 루트 7 빼기 2 라고 써주시면 이게 바로 얘네들 무리수의 소수 부분이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정수 부분과 소수 부분을 따로 나누는 방법까지 해서 이 제곱근의 값을 공부해 봤습니다.